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원전 길게 보면 이 주식 10배 대박 납니다. 꾸준히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강하게 들고 있는 이 원전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10배 이상 성장이 나올지 꾸준히 모아갈 종목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5,7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고요. 2차전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모두 무료로 얻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원전 길게 보면 이 종목이 10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사모을 종목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집중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완전히 통과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된다는 거, 거기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현재 이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고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원전이고, 그래서 원전 길게 보면 아마 이 주식이 10배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누가 그렇게 원전을 싫어하던 독일이 이제는 원전을 다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 폐쇄했다가는 재앙 온다. 20년 외친 탈원전 유턴한 독일입니다. 탈원전을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은 원전 없으면 못 살아를 외쳤다라는 거죠. 보시면 독일 정부가 올 연말 완전 폐쇄하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기한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유럽 곳곳에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20년간 지속해오던 탈원전 정책에서 이번에 제동이 좀 걸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을 하자면 올 연말 가동 종료 예정이었던 마지막 남은 원전 3기의 수명을 일시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내각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몇 주 내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독일 정부가 에너지 수요 평가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아마 내리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고,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건 원전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전이 계속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연장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원자력 에너지, 원전을 쓰지 말자는 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이를 20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번복하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원전 3기의 가동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20년간 지속해온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결정이다. 그 정도로 위험하고 그 정도로 리스크한 상황이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가 가스터빈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노르트스트림, 그러니까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서 아마 이번 천연가스 대체할 에너지가 없으면 이번 진짜 셧다운 또는 정말 이번에 블랙아웃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0년에 정말 이 고집해왔던 탈원전을 번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전 세 곳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장 가능성을 계속 시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뿐만이 아니라 원전 폐쇄를 뒤집거나 기존 원전 가동 연장한다든가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나서는 국가들이 늘고 있고요. 영국도 당연히 원자력 발전 비중을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덜란드도 추가 원전, 폴란드도 원전 건설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번 천연가스 가격 상승 때문에 독일이 20년 만에 원전 계속 가동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유럽만 문제 아니냐? 전 세계적인 문제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어디? 미국조차도 원전을 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원전에 앞장섰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원전 가동 연장 제안을 직접 했습니다. 원전 버리자 했던 사람들마저도 원전만한 에너지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원자력 발전소 가동 연한 연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탈원전에 가장 앞장섰던 주지사이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번복이지 않을까. 거의 독일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025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의 수명을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을 했고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위치한 디아블로 캐니언 원전은 캘리포니아주의 유일한 원전으로 전력을 약 10% 공급을 해왔습니다. 이번 기후변화로 전력 체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전이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운용사에 약 1조 8천억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고 원전이 계속 가동되도록 정부 기구가 좀 신속하게 조처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좀 반발을 하면서 아니 이거 계속 탈원전 고수했으면 가야지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3주 안에 원전 가동 연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마저도 원전 없이는 전력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미국의 캘리포니아까지도 뭐 하고 있습니까? 원전 없이는 전력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위험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런다면 대한민국이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탈원전을 폐기해 완전 원전 산업을 살려내겠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을 직접 하셨죠. 보시면 이번 17일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을 살려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요.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 영향 평가 진행 중이고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 정부 정책 실패의 대표 사례로 탈원전 정책을 현재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전 판매, 해외 수출에 대해서 발로 직접 뛰겠다. 내가 영업 사원이 되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었죠. 뭐 그렇다고 한들 이제 이 핵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소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얘기를 했지만
핵심적인 발언은 뭐였다? 바로 원전이었다. 원전을 내가 발로 뛰어서 수출을 시키고 탈원전을 폐기해서 내가 원전을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번에 100일 취임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원전에 대한 수출, 원전에 대한 핵심 사업, 이거를 발표를 하고 직접 언급을 하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 말만 했지 실제 원전을 키우고 있나요?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실제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전 기업 37%가 매출이 빵입니다. 0원이라는 거예요. 왜? 최근까지 탈원전 기조다 보니까 원전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4, 5년 동안 매출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원전 해체라든가, 해체라는 거는 원전을 빼는 게 아니라 구원전을 이제 위험한 원전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원전으로 대체하는 이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원전을 만드는 신규 건설에 대해서 일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탈원전 폐기와 원자력 산업 육성을 추진하면서 원전 중소기업들의 일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단 한국수력원자련 이 고리 1호기 해체 사업과 2호기 계속운전 추진에 투입되는 1조 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51개 품목을 정하고 대략 얼마? 한 지금 219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원전 장비 부품 업체 37.5% 수주고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중소기업들의 이제 공급 산업체 매출은 2016년 대비해서 대략 26%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도 22,355명에서 19,019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전 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한 만큼이나 아마 충분히 수주라든가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부 지원 산업에서 30억, 150억, 30억 사업 계획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고리 1호기 해체 작업과 2호기 계속 운전 추진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8,726억 원, 2호기 계속 운전에 1,750억 원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수원도 중소기업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해체 기술 및 원전 기술을 국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리 2호기에 계속 운전에 투입되는 전체 금액이 1,750억 원이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일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리 1호기도 약 8,726억 원인데 중기에 돌아가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고리 5호, 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탄력이 붙어서 어떻게든 간에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신고리 5호, 6호기 준공 목표는 각각 2024년, 2025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전산업 협력업체 약 925억 원, 약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지금부터 약 3년 안에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몇 배? 1,000억 원이 1조로 3년 안에 10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가? 중소 원전 업체들의 일감, 그러니까 매출이 10배 이상 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말로만 한 게 아니었네요.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신고리 원전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고리 원전 포함해서 이제 매출 시작으로 지금 1,000억 원 정도 이제 일감을 줬는데 이거를 3년 안에 얼마로? 1조 원으로 키우겠다 얘기했습니다. 몇 배? 지금도 3년 안에 10배 이상 키우겠다. 매출을 키운다는 뜻은 뭐예요? 중소기업들이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하고 대박 나는 거 알겠어요. 충분히 몇 배, 10배까지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아,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렇게 정부에서만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기업들이 뛰어들어와야죠. 그래서 기업들이 열심히 투자 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SK입니다. SMR에 뛰어든
SK입니다. 빌 게이츠 원전 기업 테라파워에 3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K와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MR과 일반 원전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SMR은 간편 원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간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전은 이렇게 원전에 이렇게 이 원자로가 있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이 연료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봉을 핵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열을 만듭니다. 열을 만들면은 이렇게 이 열로써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이 물이 지나가면서 가스 터빈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터빈을 돌리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터빈을 막 돌리면은 이게 막 끓겠죠? 너무 뜨거워져. 그럼 냉각수를 뿌려요. 냉각수를 뿌려서 열기를 식히고 하는 과정이 바로 원전을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땅이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냉각수 때문에 바다 근처에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위험하진 않지만 당연히 위험도가 없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한 게 SMR이고요. 에너지는 3분의 1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 대신에 바다 없어도 되고요.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습니다. 땅은 뭐다? 20분의 1 정도로 대략 한 뭐 컨테이너 박스 1개 정도 안에 SMR 간편 원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바로 SMR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제외하고 안전하고 에너지도 생산 많이 하고 그다음에 땅도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형 원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는 미국의 SMR 설계 기업인 이 테라파워에 약 9,79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빌 게이츠와 함께 공동 선도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천억 원의 지분 투자를 완료를 했고요. 빌 게이츠가 2008년에 설립한 테라파워는 차세대 원자로 SFR 세계 기술을 보유한 원전 기업입니다. 최근에 기대감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SFR이 핵 연료봉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거 쌓아놓으면은 이것도 환경 오염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SFR은 이 연료봉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고 있고요.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핵 분열을 통해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 냉각조로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에 비해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차세대 원전 기술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핵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 자금 지원을 받아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SK의 테라파워 투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넷제로 조기 달성 결의한 뒤에 1년 동안 지속적인 관련 투자 방안을 검토하다가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파워의 혁신적 차세대 소형 원전 기술과 실효용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역량에 SK의 다양한 에너지, 바이오 포트폴리오 연계시키면 강력한 시너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SK도 이번에 원전에 뛰어들어서 직접적으로 빌 게이츠의 SMR에 투자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 원전 수출에 발로 뛰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 뭐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이번에 이집트 원전 수주 9분응선 넘었습니다. 이제 이달 말에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 이달 말이 언제입니까? 8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조 원대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조단위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인데 이게 이번 2022년 8월 말에 확정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지난주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을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번 지난 11일 내부 회의를 주재하고 엘다바 원전 사업을 최종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러시아 측에서 막바지 내부 절차를 받고 있고
큰 이변이 없으면 우리가 이번 계약 따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엘다바 원전 사업은 이집트 해안 도시 엘다바 지역에서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앞서서 한수원은 터빈 건물 등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사업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대략 총 사업 규모는 39조고 한수원목이 2조에서 4조 규모다. 2조, 4조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이번에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수출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원은 엘다바 원전을 통해 약 13년 만에 조 단위 수출을 하게 되고요. 원전 업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수원목이 조원대인 만큼이나 탈원전 직격탄을 맞은 국내 원전 생태계에도 낙수효과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번 수출이 진짜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거의 확정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방금 얘기한 대로 수조원대에 13년 만에 수출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대단한 역사네요. 근데 뭐 이거 한 개로 우리가 뭐 수출이 대단하다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개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누굽니까? 체코랑도 열심히 준비 중이죠. 한수원, 체코 원자력계와 MOU 체결했고요. SMR 대형 원전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뭐예요? 이 원전 관련해서도 체코에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한국 수력 원자력, 이번 체코 국영 원자력 연구소, 체코 국영 원자력 연구센터와 3자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협약을 통해 소형 모듈 원자로 SMR과 관련 연구 개발과 각종 시험 인증을 비롯한 대형 원전 건설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8조 원 규모의 두 코반이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 만큼이나 MOU는 호재다. 그러니까 체코 것도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8조짜리도 대한민국이 가져오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다. 아, 확인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체코 8조 원 수주도 대한민국이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MOU 체결하고 노력 중이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것만 끝일까요? 아니죠.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회담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이 정권이 바뀌면서 진행하게 된 것도 있고요. 빈살만 11월 한국과 사우디 신도시 건설 협의를 진행하고요.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오는 11월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요.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50조 규모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와 현지 원자력 발전소 수주 프로젝트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 원전 업계에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 방한 일정을 잡고 아마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건설과 사회 간접자본 SOC 구축 그리고 원전 건설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주요 안건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빈살만은 북서부 홍해 인근 26,500km 용지에 서울에 44배에 달하는 도시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건설사가 아마 에너지, 주택, 항만 입찰에 좀 참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원전도 같이 껴있는 상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사우디도 이번에 11월입니다. 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수주 회담을 또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수출만 잘하면 뭐합니까? 정부 지원 받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게 원전은 일단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진짜 원전이 미래 성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다? 집중합니다. 원전 포함 K 텍소노미 바로 친환경 산업이죠. 최종안이 이번에 거의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인 K-텍소노미의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최종 발표를 당초 9월에서 약 10월 정도로 연기를 시사를 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를 위한 세부 내용까지도 아마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역시 기존 예상치보다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이나 방패장 시설이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수로 원전 본부별 사용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 포화도가 지금 고리원전이 85%, 한울원전이 82%, 한피지 74% 등등 지금 거의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방패장을 건립을 하고 이제 K-텍소노미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고 그 이유는 유럽에서 EU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원전이 친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원전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언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발표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뭐 있어요? K-텍소노미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슈되는 거 뭐 있습니까? 이집트 이번 달 말에 수주 발표 나죠. 그리고 11월에 사우디 정상회담 통해서 원전 얘기하죠. 그리고 K-텍소노미 9월, 10월 이슈 있죠.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플러스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일감이 1,000억 원에서 약 3년 안에 얼마로? 1조까지 약 10배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관심 가져야겠네요. 어떤 종목 관심 가져야 되나요? 지금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전 관련주고요. 과거에 바라카 원전에 참가했던 기업들 먼저 가겠습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가 실제 원전을 건설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 그리고 한신기계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관심을 좀 가지고 있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 원전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보시면 최근에 바닥에서 추세 전환에 시작을 했고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추세 전환하고 바닥에서 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 관심을 가진다면 기대감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얘기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추세 전환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기술 보시면은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전 KPS도 마찬가지죠. 추세 전환 만들어지면서 이 상단 추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얘기하면서 흐름 지켜보자.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원전 수주 그리고 원전의 대장주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이 곧 친환경으로 바뀌고 그리고 원전이 전 세계 추세로 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황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2차 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당일 리얼 추천주 꾹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자료 배포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5만 명 자료 공개 꼭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100%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8월 18일, 17일, 16일, 12일 추천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18일 추천주도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매일 장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당일 무슨 이슈가 대장 이슈인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이슈가 있었던 종목과 이슈 관련주 다 해드립니다. 오늘 가스가 이슈가 있었어요.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가 정리 다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매일매일 정리해드립니다. 다 무료니까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입니다. 100% 무료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전부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